네, 제5회 전인적 시민 위크의 월드 위즈덤 포럼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오늘 진행을 맡은 채널A 한정현 기자입니다. 여러분, Y라는 책 아세요? 네, 초등학교 입학 전후에서 아이들이 지식을 쌓아가는 일종의 지식서입니다. 그러면은 Who는 아세요? 그렇죠. Y의 위인전 버전이죠. 저희 애가 유치원에 다닐 때요, 반기문 총장님을 집중 조명한 후라는 책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책을 열심히 읽어주고 애도 그 책을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저희 아이가 학생이 되면 반 총장님처럼 명석하고 온화하고 리더십 있고 이렇게 자라겠구나, 그런 희망을 갖고 살았었는데요. 지금 고2거든요. 정말 시크하고 저랑은 얘기도 잘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요, 제가 이렇게 존경하는 반기문 총장님을 모시고 여러분과 생각을 나눌 수 있는 이런 기회가 주어져서 정말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그럼 얼른 총장님을 모시겠습니다. 반기문 제8대 UN 사무총장님이십니다. 너무 친절하셔서 저 눈물 날 것 같습니다. 잘 모셔야죠. 고맙습니다. 네. 총장님, 이제 비가 오면은 더위가 한풀 꺾인다고는 하지만요, 지금 오늘 보니까 포항의 밖에 기온이 30도를 넘었더라고요. 뭐 매년 하는 얘기인 것 같은데요. 올여름 유난히 더웠다, 이런 얘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또 올해는 우리나라가 물 부족, 또 물난리 함께 겪었잖아요. 이렇게 좀 세계적인 기후 위기가 온다 그러는데 현재는 어떤 상태일까요?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네. 전 세계적으로 보면 이제 이상 기온이 올라가는 현상이 계속 일어나고 있죠. 사실은 저 기후 위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전도 사실은 서울에서 이렇게 살면서 오랫동안 이렇게 더위가 계속된 거는 별로 기억이 잘 안 나는데, 115년 만에 언론에 보니까 115년 만에 제일 더운 여름이었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국이. 그 반면에 또 강릉 같은 데는 가뭄이 오랫동안 계속이 돼서 고생이 됐죠. 이것이 우리만 겪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적인 현상이다. 기후 위기라고 그러죠. 기후 위기. 기후 위기가 지금은 완전히 우리 인류, 지구의 운명을 좌우할 만큼 아주 어려워졌다. 그래서 이제 유엔에 있을 때 제일 우선순위 둔 것이 기후 위기를 어떻게 대응하느냐, 이렇게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좀 전력을 다한 거죠. 그래서 파리에서 기후 변화 협약이 채택이 됐죠. 예. 정말 이제 기후 문제를 얘기를 하면은 말씀하신 것처럼 파리 기후 협약을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반 총장님께서 유엔에 계실 때 이뤄낸 협약이잖아요. 그렇죠. 예. 네. 사실 이렇게 같이 앉아 있는 우리 국민 10명이 만장일치로 무슨 일을 합의를 보기도 쉽지가 않은데, 전 세계 195개 국가가 어떻게 같이 만장일치가 됐는지 저는 그게 가장 궁금합니다. 저도 사실은 참 기적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유엔이 195개국이 만장일치로 모든 것을 하는 거는 참 드물다. 특히 안전보장이사회 가면은 거의 더 힘들고요. 그다음에 이 기후 위기에 대해서는 이제 선진국과 개도국들 간의 입장이 아주 극명하게 달라졌습니다. 후진국에서는 우리는 잘못한 거 없고 당신들이 산업혁명 때부터 시작해서 계속 산업 발전,
이런 그 공업 발전 이런 명분으로 하면서 이 지구를 온난화시킨 것은 당신들이니까 당신들이 책임을 져야 된다. 그래서 또 선진국은 선진국대로 다 예산이라든가 기술이라든가 이런 과학적인 면에서 거기도 또 만능의 힘을 가진 건 아니니까 제가 유엔 사무총장으로서 이 문제는 인류 전체에 대한 것이니까 선진국, 후진국 누가 잘했느냐 못했느냐 따지는 것은 의미가 없다. 우리 다 같이 힘을 합쳐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두 영어로 join our hands on the deck together 뭐 이런 거를 늘 강조를 한 겁니다. 그 사실은 저 자신은 사무총장 되기 직전까지 기후 변화에 대해서 별 큰 생각을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외교부 장관 할 때까지 이것이 중요한 문제라는 알지 제가 직접 관여한 일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제일 문제가 기후 변화 협상을 어떻게 하느냐. 그다음에 전 인류가 선진국, 후진국 할 것 없이 참 지속 가능한 발전 계획을 어떻게 세우느냐. 이 두 가지가 아주 프라이어리티입니다. 아주 탑 우선순위. 그래서 그 문제를 이제 좀 돌입을 하기 시작을 해서 많은 그 세계의 그 정치인들이나 언론인들이 저에 대해서 평가하는 거를 되게 두 가지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류의 그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 지속가능 발전 계획을 반기문 총장 때 채택이 됐고 2015년 9월 25일 날 그 교황님이 오시고 뭐 박근혜 대통령도 오시고 뭐 이렇게 한 가운데 많은 정상들이 참석한 가운데 축복을 받고 채택이 됐고 근데 이거는 그 구속력이 없습니다. 17개 조항을 채택했는데 하면 좋고 안 해도 구속력이 없죠. 그러나 기후변화에 관해서는 이 기후변화는 요 17개 항목에 하나가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안 하면 안 된다. 안 하면 안 된다. 인류가 멸망한다. 지구도 다 불타서 없어진다. 이런 그 과학적인 그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요거에 대해서는 좀 구속력 있는 일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2015년 12월 12일 날 파리에서 전 세계가 참석한 가운데 합의가 이루어졌죠. 그 두 가지를 제가 자랑스럽게 생각을 하고 그 역사가들이나 기자들이 세계에서 기자들이 저에 대한 그 업적을 두 가지로 딱 얘기하면 그 두 가지를 들고 하나를 더 든다면 제가 여기 여성 그 여학생들도 많고 여성 대표들도 많으신데 여성의 지위를 남성과 똑같이 올려놓기 위한 그 기틀을 제가 만든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아직도 진행형이다. 진행형을 그 합의는 이루어졌지만은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기후 위기라든지 지속 가능 발전처럼 대들어서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제 성이 반이라 그런지 두 개 반 정도를 내가 이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사실 파리 조약 가운데서 그 진행을 하시면서요 가장 어려웠던 고비가 무엇이었을지도 궁금합니다. 이게 뭐 전체적으로 쉽지 않았겠지만 그 중에서도 딱 하나를 꼽아 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가장 어려웠던 거는요. 이제 이 파리 기후 변화 협정은 대개 모든 결정이 과반수 찬성. 우리나라 헌법도요. 과반수만 넘어가면 됩니다. 채택이 되죠. 근데 이거는 과반수가 아니라 한 나라도 반대하면 안 된다. 이런 겁니다. 어떻게 유엔 회원국이 193이고 거기에 교황청하고 그 팔레스타인 오토리티 195개국이 기후 변화 당사국이죠. 당사국인데 한 나라도 반대하면 안 된다. 195 죄로 이렇게 나가야 되죠. 그게 참 힘들었죠. 그런데 아슬아슬한 기회가 있었죠. 아슬아슬한 기회가. 저는 다 됐는 줄 알고 다들 파리로 다 모인 겁니다. 파리에 그 박근혜 대통령을 포함해서 뭐 오바마 대통령, 푸틴 대통령, 시진핑 주석 뭐 안 온 사람이 없고 유엔 역사가 지금 80년인데 80년 중에 한 날, 한 시간에
그 많은 정상, 세계 정상들이 한 자리에 모은 건 한 번도 없었다. 네. 그런 거죠. 근데 저는 뭐 다 됐는 줄 알았죠. 다 됐는 줄 알았는데 거의 회의가 시작이 되려고 그러는데 딱 한 사람이 저한테 와서 얘기하는 게 나는 못하겠다 이런 겁니다. 194대 1이 되는데 194대 1은 죄로나 마찬가지입니다. 안 되는 거죠. 니카라과라는 그 중남미의 작은 나라죠. 거기에 아마 여러 학생들은 잘 모르지만 여기 교수님들은 아실 겁니다. 오르테가라는 아주 악명 높은 그 옛날에 산디스타의 저 하던 사람 대통령이 돼갖고 오르테가 대통령이 나는 반대다 이렇게 하는 거 아주 비상이 걸린 겁니다. 그러니까 요거를 다 소문을 내면 큰일 나는 겁니다. 또 그러니까 저만 알고 네. 그 불란서의 외무장관하고 대통령이 다 불란서 주최국이니까 그 올랑드 불란서 대통령하고 그것도 그 외무장관 하던 사람 의장을 하는데 그 사람하고만 협의를 한 겁니다. 이거 큰일 났다. 나한테 통보를 했으니까 이거 안 된다. 이렇게 되면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네. 막말로 하면요 오르테가가 있으면 모가지를 비틀어 갖고서 그냥 죽이고 싶은 심정도 있는 거죠. 아야술 못하게. 근데 그 사람은 오질 않았어요. 네. 그래서 올랑드 대통령하고 저하고 협의가 그러면 당신은 교황한테 전화를 걸어라. 나는 오르테가 대통령한테 내가 전화를 걸마. 근데 전화가 안 되는 겁니다. 전화가 안 돼. 연결 교황님도 뭐 주무시는지 안 되고 오르테가는 일부러 안 받고. 그 아우성을 치고 있는데 거기 그 기후 담당 장관이 저를 만나자는 겁니다. 그래서 좀 만나니까 자기 대통령이 지시를 했는데 네. 원래는 반대를 해야 되겠지만은 만약에 한 가지 조건만 갖추면 찬성하다. 그게 뭐냐? 제가 뭘 해도 할 것 같아. 사무총장 그만두래도 내가 그거 끝나고 그만두겠다 할 정도죠. 뭐냐 그랬더니 당신 임기 중에 니카라과를 한번 방문해라. 그 니카라과라는 나라가 별로 그렇게 인정을 못 받는 나라입니다. 인정을 못 받는 나라고 지금도 인정 못 받죠. 잘. 원래 자기가 아주 파괴자, 테러리스트 비슷하게 많이 사람들을 많이 죽이고 그러다가 대통령이 됐는데 와서 자기하고 한번 회담을 그 니카라과에서 했으면 좋겠다. 그거는 뭐 지금 식은 죽 먹기죠. Of course 내가 그때 12월 12일인데 크리스마스 전에 오라는 겁니다. 가겠다. 그래서 합의가 돼서 그날 다 춤추고 막 댄스를 하고 뭐 손을 붙잡고 그 신문에 좀 많이 봤을 겁니다. 사진 자랑스럽게 손잡고 있는 그렇게 됐는데 네. 여기서 제가 하나 고백하는 거는 제가 이제 오자마자 뉴욕에 개선 장군처 오자마자 저기 나 니카라과 크리스마스 전에 가야 되니까 준비해라 그랬더니 유엔 직원들이요 못 간다. 그런 놈을 믿고서 어떻게 하느냐. 그 아주 엉터리다. 통과됐으니까 괜찮다. 통과는 됐죠. 그래갖고 뭐 저하고 직원들하고 막 하는데 사무총장도요. 고위 직원들이 그렇게 어필을 하면 우리나라 뭐 대통령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장관 몇 명이 가서 대통령 이거 안 됩니다. 이렇게 하면 못하는 거거든요. 네. 그다음에 저는 비행기라든가 이런 거 다 만들어 줘야가지 제가 혼자 제 발로 걸어갈 수가 있는 형편도 아니고 아직까지 제가 도의적인 정치적인 책임을 그 사람한테 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 좀 한번 가자 하면서 아직까지 못 갔어요. 그 이제 여담입니다. 그 상당히 그 재미있는 아주 아슬아슬한 상황이죠. 예. 그러게요. 생각만 해도 좀 떨릴 정도로 아슬아슬한 순간을 겪으셨는데 그럴 때 그런 고비가 있을 때 이제 보통 당황하고 포기하고 이런 경우들도 있잖아요. 그렇죠. 예, 우리 청년들에게 좀 그런 고비는 어떤 지혜로 어떻게 넘기는 게 좋겠다 이렇게 조언 한마디 해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근데 대부분은 아주 그런 결정적인 순간이 오면은 포기를 한다든가 그렇지만은 특히 이제 젊은 그 학생들의 경우에 너무 쉽게 이렇게 마음을 단절한다든지 포기한다 이런 것보다는
좀 끈기를 갖는 게 좋다 이렇게 생각하죠. 제가 그렇게 또 끈기 있게 하는 사람은 아닌데 그날은 제가 상당히 그 기후 변화 문제에 관해서는 제가 끈기를 가졌다. 지속 가능 발전에 대해서도 어마어마하게 끈기를 가졌고, 근데 여성 지위 향상에 대해서도 제가 어마어마하게 끈기 있게 추진한 겁니다. 그러니까 국제사회에서요, 저를 보면 미스터 클라이미트라는 저기를 하고, 내가 그 여성 지위 향상을 위해서 한 데 대해서 전 세계가 그 고마워하죠. 그래서 그 유엔에 있는 한 단체 사설 재단이죠. 에이샤 이니셔티브라는 재단에서 그 제 이름으로 된 상을 하나 만들었죠. 이게 뭐 노벨상처럼 중요한 건 아닌데 반기문 어워드 for Women's Empowerment. 제가 2017년에 그만뒀는데 2017년부터 시작해서 매년 여성 지위 향상을 위해서 노력한 사람들을 세계에서 뽑아서 이렇게 하죠. 그리고 금년 9월달, 이번 달 내주에 제가 뉴욕에 가서 누가 받는지 모르지만 제가 상을 시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반기문 상을. 그래서 그 젊은 학생들 지금 여러 가지 이 좌절스러운 일이 많을 겁니다. 여러 가지 경제도 좀 어려워지고 또 뭐 기후 변화 문제도 있고 그 전부 다 여러분들한테 돌아가는 짐이거든요. 그다음에 취직도 잘 하기가 힘들고 뭐 하여튼 여러 가지 힘든 게 많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좀 그 persistency, 그 끈기가 있는 게 중요하다. 제가 이제 젊은 학생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첫째, 그 비전을 넓게 가져라. 그러니까 글로벌 비전을 가져라. 네. 글로벌 비전, 그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나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국민이지만 나는 세계 시민이다. 이런 마음을 갖는 겁니다. 내가 뭐 여기서 대한민국 이 좁은 땅에서 하는 건 나는 전 세계를 무대로 하겠다. 그걸 그 글로벌 시티즌십이라고 그러죠. 그 많이 얘기 나옵니다. 글로벌 시티즌십. 그 제가 퍼춘 말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네. 그다음에 글로벌 비전. 한국에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세상을 어떻게 해나가는 게 좋겠느냐. 그 소위 그 전 지구적인 안목, 글로벌 비전. 그러니까 글로벌 비전을 가지고 그다음에 또 없어서는 안 되니까 젊은 사람들은 안 될 거는 의지를 가져야 된다. 열정이 있어야 된다. 열정. 그러니까 패션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패션이 없는 젊은 사람은 더 이상 젊은 사람이 아니죠. 저같이 이제 나이 든 사람들이 이제 패션이 점점 줄어들죠. 나이 들면 하고 싶은 게 점점 줄어드는데 여러분들은 이 세상은 내 거다. 그 다음에 글로벌, 나는 대한민국 시민 자랑스럽지만은 I'm a global citizen. 그 다음에 글로벌 비전. 그렇게 하고 나가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들이 할 일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네. 진짜 넓게 보고 또 끈기를 갖고서 열정을 갖고 그렇게 해야겠습니다. 근데 이제 잠시 다시 파리 기후 협약으로 넘어가자면요. 이렇게 어렵게 합의를 하셨고 마음에 아직도 이제 뭔가 이렇게 남는 게 있다고 하셨는데 올해 초에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한번 탈퇴 서명을 했어요. 그리고 또 심지어 트럼프 대통령이요, 미국산 원유나 아니면 가스 구매를 의무화를 하면 관세를 낮춰주겠다 이렇게 또 유도책도 하고 있는데 영향력이 큰 미국이 지금 이렇게 나가는 거에 대해서 좀 글로벌 대응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기 이제 트럼프 대통령 얘기를 하시면 제가 혈압이 올라갑니다. 죄송합니다. 그렇게 하고 저도 근데 제가 트럼프 대통령하고는 한 2번 전화를 해봤는데 제가 현직 때 그때는 그분은 대통령이 아니죠. 대통령이 아니고 마지막엔 대통령 당선자고. 근데 이제 한 20일 차이로 저는 만난 일이 없습니다. 네. 저는 2016년 12월 30일 날 나왔고 그분은 2017년 1월 20일 날 대통령이 됐단 말이에요. 근데 그 전에 하여튼 2번 통화를 했는데 그건 구체적으로 말씀을 안 드리고 제가 사실 트럼프 대통령을 많이 비판했죠. 2017년부터 그분 끝날 때까지. 왜냐하면
그렇게 힘들어서 한 파리 기후변화 협약을 본인이 하자마자 몇 달 내, 3달인가 후에 탈퇴를 했거든요. 네. 거기다 바이든 대통령이 들어와서 복원이 됐고, 이번에는 1월 20일 날 취임식 선서 끝나자마자 탈퇴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비판을 안 할 수가 없죠. 전직 유엔 사무총장으로서. 그다음에 한 사람의 세계 시민으로서 비판한 겁니다. 제가 어디 내 기록에 보면은 내가 성명서 낸 것도 나와요. 그다음에 일기 때 트럼프 대통령 일기 때 제가 유럽을 많이 다니면서 많이 연설을 하면서 비판을 많이 했습니다. 그때 유럽 사람들이 얼마나 내 연설을 하는데 환호를 하고 자기들이 말을 못하고 남이 제가 막 욕을 하니까 이제 막 하는 겁니다. 근데 저도 지금 사실은 요즘도 열이 나죠. 이런 사람이 어떻게 그야말로 세계적인 지도자로 하느냐. 여러분 뭐 어디 가서 얘기는 하시지 말고 혹시 여기 기자분 계시면 그런 걸 쓰시지 말고요. 왜냐하면 그 제가 며칠 전에 한 2달 전에 신문을 보니까 그 아리아스라고 코스타리카의 대통령 한 사람이 있어요. 전직 대통령이죠. 그 다음에 그분은 노벨 평화상까지 받은 분이 아주 훌륭한 분이에요. 잘 알죠. 이 사람이 트럼프를 욕을 했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재수없게 양반은 신문에 봤어요. 봐서 비자를 탁 취소했습니다. 취소를 하고. 저도 사실은 뭐 솔직한 말씀이 제 처가요. 이제 그만 떠들어라. 자꾸 트럼프 욕 그만해라. 우리도 그 손자, 손녀가 있고 그런데 미국 못 가는 거 아니냐? 이런 식의 뭐 우스갯소리 얘기하는데 사실 우리 젊은 층에서는요 비판할 건 비판해야 된다고요. 나는 뭐 나이도 이제 많이 됐고 그렇지만 그러나 지금 제가 전직 유엔 사무총장으로서 거기에 대해서는 늘 비판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나 제가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그 어떤 의지를 꺾거나 뭐 변화시킬 만한 상황에 위치해 있지는 않죠 지금. 예. 하지만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만으로도 사람들의 공감대를 또 불러일으키고 많은 여론들이 변화가 될 수 있을 한번 공감하신 거라고. 박수를 한번 좀 쳐보세요. 우리 말에 옆구리 쳐서 절 받는다는 얘기가 있는데 아닙니다. 말씀 너무 하여튼 여러분 이렇게 응원을 해주시니까 감사합니다. 예. 그러나 감사합니다. 이것이 안 되면 여러분들 몫입니다. 사실은 저는 뭐 얼마나 더 살지 모르죠. 나이가 80이 넘었으니까. 그러나 여러분들은 앞으로 참 창창한 미래를 가지고 있는데 사실 기후 변화가 이게 잘 처리되지 않으면은 여러분들의 장래는 상당히 어려워진다. 지금 WMO라고 해서 그 세계 기상기구, World Meteorological Organization, UN 기구죠. 거기에서 작년 말까지 우리가 지구의 그 온도를 1.5도, 섭씨 1.5도 이상 올리면 안 된다라고 얘기했는데 WMO 자신이 1.55도로 올라갔다. 작년이 가기 전에 이미 발표가 난 겁니다. 그러니까 지구는 사실 이제 들끓고 있는 겁니다. 들끓고 있는 거고. 근데 이런 것이 전부 다 어떻게 나오냐? 대한민국도 그 중에 하나지만은 선진국들, 특히 유럽, 영국을 비롯해서 유럽부터 시작해서 미국 이런 데서 많은 그 이산화가스를 산업혁명을 전후해서 이제까지 21세기까지 계속 공장을 돌리고 그렇게 한 겁니다. 사실은 대한민국 여기 포스코 포항제철에 있죠. 여기 이제 시장님도 계십니다만 여기도 지금 큰 문제다. 여기가 세계에서 몇 째 안 가는 그 제철 공장입니다. 전부 다 호주에서 들여오는 석탄으로 이걸 강철을 녹인 겁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예를 들면 대한민국의 100% 대한민국의 모든 사람, 모든 공장, 자동차 이런 것을 다 뿜어내는 걸 갖다 100이라고 그럴 때 혹시 시장님 아시는지 모르지만은
포스코가 뿜어내는 연기가 12%입니다. 한국에서 차지하는 모든 거에. 모든 공장 다 해서. 제가 포스코를요, 아무 자격이 없습니다. 전직 유엔 사무총장으로서 제가 2번을 갔죠. 포스코를. 그 다음에 포스코 본사에서 포스코 그 사장 뭐 이런 사람들 간부들 다 불러놓고 포스코 본사에서 포스코가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사실은 이게 12%는 거 아느냐. 그래갖고 포스코도 일대 개혁을 하는 거죠. 저는 뭐 저 때문에 개혁한다고 생각은 안 하지만은 저도 그 중에 목소리를 올렸다. 그 포스코 본사에 가서 2번 전부 다 직원들 이렇게 모아놓고요. 사장, 그다음에 포스코 여기도 가고 이거 바꾸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지금 이거를 석탄으로 하는 거 다 없애고 이제는 그 수소로 합니다. 그걸 갖다가 이제 과학적으로 할 때 수소 환원 제철로 이렇게 탈바꿈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왜 또 우리가 이산화탄소를 줄여야 되느냐? 내년부터는요, 2026년부터는 유로피안 유니언이 문을 닫습니다. 자기들의 거기는 우리나라는 현대자동차다 무슨 기아자동차다 자동차 많이 해서 유럽하고 미국에 팔지 않습니까? 이게 전부 다 디젤 아니면 석유기관 자동차입니다. 내년부터는 2026년은 그 소위 그 CBAM이라고 해서 카본 보더 컨트롤 CBAM 어저스먼트 메커니즘 카본 보더 어저스먼트 메커니즘 그러니까 카본이 들어오면은 어마어마하게 세금을 때리겠다. 그러면 이제 자동차 만드는 안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대도 이걸 갖다가 그 전기 자동차로 바뀌기로 한 겁니다. 제가 현대 자동차 회장도 몇 번 만났어요. 이거 안 하시면 안 됩니다. 사실은 제가 뭐 정부에서 시키는 사람도 아니고 저는 그때 개인입니다. 전직 유엔 사무총장으로서 여기저기 쫓아다니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다행히 제가 귀국하니까 문재인 정부 때 문재인 대통령이 나를 국가기후 환경위원장으로 만들었습니다. 이걸 거의 총리급으로 다 임명을 해갖고 제가 안 다닌 도시가 없습니다. 전국을 나만 내죠. 다니면서 이렇게 시민들, 기업인들 모아놓고 제가 연설을 2년간 했습니다. 2년간 하고 다녔죠. 국가기후 환경위원장 자격으로. 그것이 지금 아주 확대가 돼갖고서요. 지금 대전 우리 정부 청사 있는데, 네, 세종. 예, 거기에 이제 세종시에 이제 가 있는데 저는 그 자리를 그만뒀습니다만, 그래서 제가 열정을 가지고 대한민국에 앞장서야 대한민국 국민도 살고,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전 세계가 다 망하는 겁니다. 대한민국의 그 기후 변화에 대해서 기여하는 그 도가 잘 봐주면 12등이고 잘못 봐주면 10등 내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거 아주 상당히 각성해야 된다. 그러지 않으면 큰일 나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언론 같은 데서 계속 상당히 그 영향을 좀 미쳐야죠. 예.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기업들을 변화시키신 좋은 예들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사실 기업도 변해야 되지만 개인, 국민들도 변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은 근데 보통 그래 기후 위기 심각해 나도 뭔가 했으면 좋겠어 하지만은 국민들은 개개인이 어떻게 해야 될지를 잘 모르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어떤 변화를 가져와야 될까요? 국민들 자신은요. 첫째는 기후 변화가 오고 있다. 내가 이 기후 변화를 막는데 내 혼자는 미약하지만 나름대로 노력을 하겠다라는 그 마음가짐이 있어야 됩니다. 여기 계신 학생 여러분, 나는 아직 학생인데 뭐 우리 교수님이 뭐 알아서 또 총장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이거 안 된다. 그러니까 만약에 쓸데없는 이 방에 강의가 다 끝났는데 여기 전등이 계속 꺼 있다. 그러면 교무처에 가서 누가 항의를 해야 됩니다. 저기 왜 이
전등을 이렇게 낭비를 합니까?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제가 자꾸 그런 얘기를 하니까 그 제 친구들이 가까운 사람들이 당신 저 사무총장까지 하고 나이도 그렇게 됐고 근데 째째하게 굴지 마라. 우리나라 사람은 그걸 다 째째하게 보는 겁니다. 사실은 째째하게 굴지 말라. 좀 큰 그 정책적인 걸 얘기해라. 그래서 제가 내일 그럽니다. 종이 한 장도 아껴야 된다. 그 다음에 이 물 한 방울, 그 싱글 드롭 오브 워터, 뭐 이거 이야기합니다. 뭐 미국 사람을 보든 한국 사람을 보든 저는 늘 그럽니다. 물 한 방울도 아깝다. 그 다음에 종이도 계속 찢어버리지 마라. 우리 집에 가면요 복사지가 뭐 무지하게 많습니다. 그 다음에 조금씩 하나씩 뜯어서 쓰는 그렇게 하고 완전 쓴 다음에 버리는 거죠. 그걸 하기 위해서 제가 꽤 노력을 했죠. 예를 들면 그 나무가 제일 많은 데가 브라질입니다. 브라질에 가면요 어마어마한 이 가구업자들, 건축업자들이 와서 그 뭐 100년, 200년 된 나무들을 막 잘라가는 겁니다. 제가 거기 가서 이제 아우성을 치는 거죠. 아우성을 치고 여기 나무 자르지 말아라. 그리고 제 이름으로 나무를 하나 심고 또 아시아에서는 인도네시아에 그 나무가 많습니다. 인도네시아 가서 그 나무 자르는 거 막 그 야단을 치고 막 그렇게 하고 그랬죠. 그런 걸 지금도 제가 계속 하면서 뭐 대학교 가서 연설할 때든지 기업체 가서 연설할 때 이런 모임 그때마다 우리 생활 태도를 바꿔야 된다. 생활 태도를 바꿔야 된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10대 경제 대국인데 나쁜 말로 하면 또 기후변화에 기여하는 10대 대국이 하나입니다. 잘 봐주면 10이고 아니면 10대로 다 들어오는 겁니다. 중국 같은 데 가서 제가 잔소리를 많이 하죠. 중국 같은 데. 그래서 그거를 좀 헌주하니까 저도 목이 아프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실 그런 걸 갖다가 해야 된다. 그래서 대학에서 이 기후에 관한 학과 같은 것도 설치를 해서 학생들한테 그걸 갖다가 주입을 시키는 게 중요하다. 그건요. 특히 이제 가정에서 가정 생활하는 뭐 주부들이라든가 이런 분들도 거기 마인세트가 돼야 된다. 그런 점을 강조를 합니다. 예, 예. 네, 예, 기후에 대한 열정과 또 이렇게 변화를 이끌어내시는 모습을 많이 생각을 해보고 또 떠올리게 되는데요. 이번에는 이제 총장님의 지혜를 좀 사야 될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현재 글로벌 위기라고도 할 만큼 이제 중국이 부상하면서 미국과 또 부딪히는 부분들이 있고요. 또 신냉전 시대가 도래했다 이렇게 조심스러운 표현을 쓰는 그런 언론들도 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는 특히 두 나라와의 무역도 그렇고 관계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될까요? 사실은 중국이 이제 부상하고 경제적으로 세계 경제 2대 대국이 된 겁니다. 미국 다음에. 그렇게 하면서 이제 거기서 나오는 문제가 많이 있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소위 어떤 폴리티컬 닥트린이 다릅니다. 여기는 민주국가고 저기는 공산주의 국가다. 뭐 등등 이렇게 해서 거기에 대립 관계가 있고. 근데 사실 이런 거는 그렇게 바람직스럽지 않은 겁니다. 지금 미국과 중국이 힘을 합쳐도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이 너무나 많은 겁니다. 기후변화 협정이 마찬가지죠. 그런데 지금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바이든이나 오바마 대통령하고 달리 더 강성으로 중국을 대쉬하는 거죠. 이제 치는 거죠. 근데 사실 그거는 저는 하나의 정치학도 정치를 전공하고 유엔 사무총장을 한 사람으로서 바람직스럽지 않다. 중국과 미국이 손을 잡아서 글로벌 아젠다를 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 예를 들면 기후변화로 다시 들어가는데 중국이요. 전 세계 사람들이 쓰고 공장에서 쓰고 그런 것이 이게 100이다. 100%다 그러면요. 중국이 24%를 혼자 차지하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거죠. 지금 전 세계가 한 10여 개 된다. UN 비회원국까지 빼고 미국이 14%, 그러니까 38이죠. 두 나라 혼자 전 세계가 무슨 공장을 돌리고 무슨 자동차를 타는 거 무관하게 38%를 두 나라가 잡고 있는 겁니다. 잡고 있어서 좋을 일이 아니죠. 줄여야죠. 이걸 갖다가 아주 드라스틱하게 내리지 않으면 안 된다. 거기에 유럽이 또 한 13%를 차지하니까 48%, 13 하면 61%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기후 온난화 현상은 전부 다 미국, 중국, 유럽, 거기에 이제 한국이 들어간다, 일본이 들어간다, 뭐 이렇게 되면 더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기후 위기에 관한 한은 선진국이 절대적으로 책임을 져야 된다. 저 아프리카요. 아프리카 54개국 다 합쳐도 뭐 5%, 뭐 4% 이 정도입니다. 여기는 자동차도 별로 없고 공장도 없고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저스티스 문제다, 정의에 관한 문제다라고 하면은 할 말이 없죠. 미국이나 중국은, 유럽은, 우리도 마찬가지로, 대한민국도 마찬가지로 할 말이 없는 겁니다. 우리가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겁니다. 세상을 어지럽게 한 거죠. 그런 면에서 보면은 우리는 개도국에 대해서 어마어마한 기술 원조를 해야 된다. 제가 윤석열 대통령 뭐 그만두셨지만은 윤석열 대통령 때 제가 자청해서 좀 만나자 이래서 만나서 얘기를 한 겁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우리만 혼자 잘 써서 되느냐. 그러니까 아프리카의 정상들을 한번 좀 전부 다 불러라. 일본, 중국 전부 다 3년에 한 번씩 아프리카 정상들을 다 불러갖고 거기서 아프리카 개발 계획을 하고 돈도 주고 이렇게 하는데 대한민국만 10대 경제대국 뭐 7대 경제 8대 자랑하면서 아프리카에 그렇게 못 사는데 제가 여기서 되느냐. 순전히 제 개인 권위로 윤석열 대통령이 아프리카 정상한테 전부 다 편지를 낸 겁니다. 40몇 나라가 왔어요. 40몇 나라가. 대한민국에서 한 회의 중에 제일 큰 회의죠. 재작년 늦게죠. 지금은 뭐 제가 그런 시간이 없었으니까. 그래서 이거는 선진국들이 책임을 져야 된다. 그래서 기술 원조를 해야 된다. 재정적인 지원을 해야 된다. 그러지 않으면요, 미국, 중국만 살고 아프리카는 다 죽는 게 아니라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죽으면 다 죽는다. 아니면 살면 다 산다. We all die or either live together. 뭐 이런 겁니다. 그런 식의 그 상황이 제일 저기한 게 기후 문제이기 때문에 기후 문제는 미국과 중국의 어떤 아이디올로지 문제하고는 상관없다. 이 기후가 뭐 공산주의라고 봐주고 자유주의라고 봐주고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 생각은 지금 미국과 중국이 지금 트럼프 대통령하고 시진핑 주석이 약간 으르렁거리는 이런 스타일이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런 걸 하기 위해서는 글로벌 미디어, 뭐 뉴욕 타임스라든지 뭐 CNN이라든지 이런 데서 좀 더 아주 아웃스포큰하게 얘기해야 되고 우리나라에서도 계속 해야 된다. 다만 중국과 미국, 한국과 중국 관계, 한국, 우리 남한과 북한 관계 이런 게 이제 상당히 정치적인 안보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할 수는 없죠. 그러나 안보나 정치 문제는 그 문제대로 해결을 하고, 그러나 이것이 글로벌 아젠다에 갈 때는 이게 뭐 기후변화가 공산주의라고 봐주고 민주주의라고 봐주고 그런 거 아닙니다. 다 같이 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죠. 전부가 다 살든지 전부 다 죽는다. 이런 걸 갖다 정치 지도자들이 각성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아쉽게도 벌써 마지막 질문을 해야 될 때가 왔습니다. 지금 이제 총장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요, 제가 너무 이렇게 좁게 보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게 될 정도로 뭐 글로벌적인 시야를 가지고 계신다는 것을 너무 이렇게 느끼게 됐습니다. 우리 청년들이요, 앞으로 글로벌 리더가 되기 위해서
어떤 것들을 그런 시야를 갖기 위해서 어떤 연습을 하고 무엇을 익혀야 될까요? 저는 여기 이제 젊은 그 대학생들이 많이 계시는데 전 그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대한민국 국민인 것 상당히 자랑스럽지만은 사실은 대한민국 국민을 벗어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지 않으면 앞으로 성공 못한다. 그러니까 그걸 제가 뭐냐면 그 글로벌 비전을 가져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글로벌 비전을 가져라. 그다음에 글로벌 비전만 갖는다고 해서 또 되는 것도 아닙니다. 사람이 열정이 있어야 된다. 열정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글로벌 비전을 가지고 내 자신의 내가 이걸 하겠다. 뭐 막 대쉬하는 열정이 있어야 된다. 또 열정만 가지면요 잘못되는 수가 많습니다. 엉뚱한 데로 다 가게 된다. 온정을 가져야 된다. 온정. 그러니까 열정과 온정이 같이 붙고 거기에 이 패션이 있어야 되는 거죠. 열정. 그 글로벌 비전이 있고 이 세 가지가 합쳐야 돼. 세 가지가 합치면 여러분들은 100%, 120% 성공한 시민으로서 갈 수 있다. 저는 한동대가 그걸 할 수 있다. 한동대처럼 아주 글로벌 스탠다드로 간 대학도 드뭅니다. 사실은. 여기 지금 한동대 상당히 그 자랑스럽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여기 뭐 서울대, 연대다, 고대다, 뭐 성균관대다 많이 그 서울의 대학들이 오래된 역사를 갖고 있지만은 역사가 짧으면서 글로벌 비전을 가지고 시작한 대학은 사실은 이 한동대다. 그래서 한동대에 다니는 학생 여러분들이 그런 것 자부심을 가져야 된다. 전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요 이런 말을 들은 거가 1962년에 여러분 뭐 저에 대해서 아니까 제가 케네디 대통령을 그 연설을 듣고 똑같은 연설입니다. 그때 당시에 1962년에 내가 들었던 얘기를 내가 여러분들한테 다시 되풀이하는 겁니다. 1962년의 세계는 어땠습니까? 소련하고 미국은 으르렁거리고 전쟁 안에서 다행이죠. 서로 원자탄 가지고 시험하고 후르초프 있고 뭐 막 이럴 때죠. 그야말로 일촉즉발입니다. 그런 그 상황인데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때 전 세계에서 젊은 학생들 대표들이 한 140여 명 왔는데 백악관에서 정치인들이 도대체 서로 세계적인 관심을 갖지 않는다. 당신들은 할 수 있을 것 같다. 왜냐하면 당신은 젊기 때문에. 그때 보면 불가리아다, 유고슬라비아다, 뭐다 공산주의 국가에서 온 학생들도 많았습니다. 뭐 일본, 한국, 뭐 인도 이런 데서도 갔지만은 그 공산주의 국가들에서도 학생들을 많이 부른 겁니다. 그리고 얘기를 뭐라 하냐면 왜냐하면 당신들은 젊기 때문에 당신들한테는 국경이 없다. 국경이 없다. 그때요 한 나라 건너가려도 비자 받고 뭐 정신없이 어렵게 했습니다. 국경이 없다. 바운더리가 없다. 장벽이 없다. 이해가 안 되죠. 저 고등학교 학생인데 고등학교 3학년인데 장벽이 없다는 게 무슨 얘기냐. 철의 장막이 있고 지금 뭐 다 공산주의다 민주주의다 하고 가려면 비자 받아야 되는데 이런 벽을 다 허물어야 된다. 벌써 케네디가 그 전에 얘기를 한 겁니다. 그 얘기를 듣고 제가 내가 해야 될 건 뭐냐. 그때 뭐 하여튼 충주라는 조그마한 그 고등학교 학생인데 내가 나라를 위해서 좀 일을 해야 되겠다. 우리나라를. 좀 가면서 이제 외무부에 들어가서 외교관 되면서 세계를 위해서 일해야 되겠다. 이런 아이디어가 자연히 풀려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젊은 사람들한테 늘 그런 얘기를 하죠. 글로벌 비전을 가져라. 그래서 글로벌 시티즌이 되라. 글로벌 시티즌이 되려면 비전과 컴패션을 가져라. 그러니까 비전만 가지면요. 당신들 어디 가는지 모릅니다.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컴패션이 있어야 된다. 이게 컴패션하고 패션하고 같이 맞으면 길이 똑바로 가는 거죠.
여러분 한번 그 일부라도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내가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국민이지만 나는 세계 시민이다. 내가 세계 발전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할 수 있느냐. 사실은 또 이 한동대만큼 또 글로벌 에듀케이션을 하는 나라도 드뭅니다. 여기서 뭐 법률 전공하면 그냥 미국에 가서 변호사 시험 그대로 합격한 거나 마찬가지 이렇게 되기 때문에 아주 좋은 기회에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고 있다. 그런 점을 좀 마음 새겨두면 되고요. 이건 제가 좀 서양 차원에서 쭉 얘기를 하는데 이 동양 차원에서 이렇게 볼 때에 제가 노자 공자보다 한 30년 선배된 분 중에 노자라고 있습니다. 노자. 벌써 한 2000년 이상 전에 노자가 그 상선약수라는 말을 이렇게 했습니다. 상선약수. 상선이라는 게 그러니까 물 흐르듯 모든 일을 물 흐르듯 가면 가장 좋은 덕이 된다. 이런 겁니다. 물은요, 깊고 낮고 할 것 없이 위에서 밑으로 계속 흐릅니다. 물이 저장돼 있으면 그 물이 썩죠. 물이 안 가면. 물은 계속 흘러야 된다. 가면서 돌멩이도 만나고 뭐 바위도 만나고 그런데 바위를 만난다고 해서 내가 그걸 끙끙거리면서 물이 그걸 저기를 안 합니다. 돌아가죠, 이렇게. 그거는 플렉서빌리티를 얘기합니다. 플렉서빌리티. 융통성이 있어야 된다. 바위를 여러분들이 강에서 바위를 운지려면 안 되죠. 돌아가서 친구 데리고 가서 2-3시 하면 된다. 그런 걸 제가 어릴 때부터 상선약수, 뭐 우리 공자 맹자 많이 배우고 뭐 노자. 그래서 제가 유엔 사무총장 될 때 취임식에서 나의 리더십은 상선약수다. Flow like water. 물 흐르듯 간다. 가다가 바위를 지치면 넘어가고, 그러나 화가 나면 폭풍과 불고 장마가 져서 어마어마한 양의 물이 가면 바위도 굴립니다. 필요하면 내 힘을 쓰겠다라는 거예요. 제가 그런 잘못이지만 휘호를 쫙 써갖고 상선약수해서 오바마 대통령한테 가서 배웠고 나서 생일 선물로 준 겁니다. 당신은 세계 최고 유명한 그 중요한 국가 지도자, 세계 지도자인데 당신의 리더십은 이렇게 돼야 된다. 상선약수. 당신 거기에 그만둘 때 박물관에 걸어두고 그걸 좀 기억을 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런 여러분들의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여러분들이 제가 말씀드린 거를 100% 안 해도 좋으니까 한 70-80%만 이렇게 하시면 완벽한 사람 없습니다. 전도 완벽하지 않고 여러분 다 참 글로벌 시리즈로서 성공하실 겁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여러분 너무 귀한 말씀 잘 들은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러면은 여기에서 대답을 마치고 인사를 드릴게요. 앞으로는 지금 학생들과 총장님과의 이제 시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학생들이 총장님을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네, 학생들 앞으로 나와주세요. 네, 저희 오늘 대담 사회를 봐주신 저희 한정현 기자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그리고 아직 무대 반 총장님이 계시는 이유가 굉장히 스페셜한 이벤트가 하나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 신요한, 정주형, 이도균 학생 저희 무대로 올라와 주세요. 네, 이 세 학생에게 저희 반기문 총장님께서 본인의 저서에 친필 사인을 해서 전달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저희 한 명 한 명 저서가 전달될 때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 먼저 이도균 학생.
네, 박수 부탁드립니다. 저희 신요한 학생. 네, 저희 다음은 신요한 학생. 네, 저희 마지막으로 정주형 학생. 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끝으로 바쁘신 가운데 오늘 개회식부터 오늘 대담까지 해주신 반기문 사무총장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